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온라인을 만나게 됐네요. 네, 오늘은 14차 시 확률의 뜻이고요. 온라인으로 오늘 이제 확률의 뜻, 그 다음에 있는 확률의 기본 성질 오늘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여러분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고사는 뭐 잘 봤죠? 네, 평균이 많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1회고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등교하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이에요. 여러분 앞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다면은 경우의 수는 그냥 세는 거예요. 중복 없이 세고 빠짐없이 세고. 그래서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검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식으로 검증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맞춰가기로 했었어요. 확률은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것보다는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률의 개념이라든지 확률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확률의 뜻은요. 용어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해요. 나중에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들어갈수록요. 이 용어 때문에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다 시행인 거예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또 단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확률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도 가르쳐보고 하면은요. 확률을 생각보다 다른 수학 이론보다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확률에 표시할 수 있는 도구를 어디서 들고 온 것 같아요?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다 어디예요? 집합에서 들고 왔어요. 집합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요. 확률은 집합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확률 같은 경우는 집합을 도구로 채용했기 때문에. 하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집합과는 또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확률은 도구를 집합에서부터 차용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주사위 한 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와요? 6가지 나오죠. 그래서 그 표본 공간 S는 S라고 표현을 하고요.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벤다이언 그래프 그려놓고요. 얘는 1, 2, 3, 4, 5, 6. 네,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요. 이때 근원 사건은 한 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네,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요. A가 이렇게 표현된 거죠. 2, 4, 6. 그리고 밖에 1, 3, 5.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자,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S라고 나타내고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이런 게 확률이 정의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동전의 앞면 H, 헤드예요. 뒷면 T, 테일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 던진 시행에서 다음을 구해달래요. 그럼 표본 공간 두 개 동전 던지면 앞면 두 개, 첫 번째 동전 두 개, 두 번째 동전 두 개, 총 네 가지죠. 앞면, 헤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 사건 A는 HT, TH가 되겠죠.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주목하는 사건. 앞에서도 그랬죠.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동시에가 결정이 될 수 있었죠. 사건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합사건 뭔 것 같아요? 더하는 사건, 곱사건, 곱하는 사건, 여사건, 아닌 사건. 근데 여기서 집합이니까 합사건은 뭘 것 같아요? 합사건, 네, 합집합, 곱사건, 교집합, 여사건, 여집합.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요. 근데 여집합이라고 읽지 않고 합집합이라고 읽지 않고 곱집합이라고 읽지 않아요. 확률이기 때문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이렇게 돼요. 표본과 S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표현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독립이랑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일 때 이거 중요해요.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배신한 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반 사건은요, 어떤 두 사건 간에 이루어지는 A고 벤다이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사건은요, A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혹시 여사건을 푸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보기 볼게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랑요, 10개죠. 그 다음에 별표 우물정자가 있대요. 이때 홀수를 택하는 사건이 A니까 이렇게. 특수문자를 택하는 사건이 B면 이렇게. 그러면 A와 B는 어때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없죠. 공집합이니까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B라는 집합, 여집합은 모든 숫자가 되겠죠.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때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A예요.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온대요. 두 개 모두 앞면. 이거죠. 적어도 한 개는 앞면.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HT, TH.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거겠네요. 그런 사건도 찾을 수 있겠죠. 네. 요거 HH, HT, TH, TT.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 두 개를 합치래요. 합치면,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A와 C를 교집합시키래요. 그럼 뭐가 돼요? 없죠. 공사건이 되고요. B의 여집합은 TT. 그죠?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예요.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인데요. 배반을 알려면 다 해봐야 돼요. A, B도 해보고요. B, C도 해보고요. C, A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해보면 A, B 있죠. H, H가 있어요. C, A 없죠. B, C 없죠. 따라서 배반인 두 사건은 사건 B와 C, 사건 C와 A 두 개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이제 수학적 확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PA. 그 P는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의 첫 글자예요. 우리 1회고사 때 제가 이거 probability를 내다가 너무 계산이 복잡해서 probable 해서 가능성이라는 걸 넣었어요. 기억나세요? 8번이었나? 7번이었나? 뭐 아무튼 있어요. 자,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것으로요. A의 확률이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해요. 이걸 때는 쓸 때는 PA고요. 이거 한국말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영어는 뒤에서부터 읽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몇 번만 읽으세요. 나중에 PA 하면 머릿속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싹 들어가게 돼요. 표본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 분의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그래서 이것을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학적 확률은요, 어때요?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고, 왜요? 분모가 0되면 안 되잖아요. 무한대니까. 유한집합, 셀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경우의 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되고요. 3의 배수인 사건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A는 3, 6이에요.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P이죠. 전체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6분의 2, 3분의 1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풀 써놨죠. 네, 서술형 보니까 진짜 여러분 너무 안 쓰더라고요. 쓰셔야 돼요. 특히 논술 보려는 사람들은요. 서술형을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것처럼 쓰면 한 100점 이렇게 여러분이 다 맞았다는 전자에 한 30점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사건 A를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요.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2가 되는 거죠. 네, 표본 공간 10개. 빨간 공 1개랑요 파란 공 1개를 뽑는 사건, 이걸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빨간 공 몇 개요?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 6개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PA는 NS의 NA. 그래서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이런 거 계산할 때요. 약분은 답을 쓸 때면 마지막만 하세요. 그게 나중 가면 편해요. 자, 이 사건 A
잡아내는 거. 원래 풀이에는 여러분 사건 A가 뭔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런 풀이들이 성립을 해요. 이런 숫자만 쓰지 마시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8개의 컵 중 5개에는 생과일 주스가 나머지 3개는 식혜가 들어있고요. 이 중에 임의로 2개를 택한대요. 그럼 NS 얼마예요? 컵 8개 중에 2개. 8, 7, 56, 28인가요? 그쵸? 28분의. 자, 1번 볼게요. 두 개 모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사건을 A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NA는 2개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5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10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가 되니까요. 28분의 10에서 14분의 5가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과일 주스 다량의 식혜가 들어있는 사건을 B라고 둘게요. 다른 사건이니까. 그 MB는 생과일 5개 중에 하나, 식혜 3개 중에 하나, 그럼 15개죠. 따라서 B가 일어날 확률은 NS의 NB죠. 그래서 28분의 15. 네, 약분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거나 곱할 일도 있거든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더할 필요도 있거든요. 나중에는요. 그러면 약분을 안 하는 게 편해요. 자, 여러분, 이제 통계적 확률이에요. 우리가 배운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에요. 근데 통계적 확률은 정말로 통계 자료예요. 동전 한 개를 던진 횟수에 대해서의 앞면이 나오는 상대도 수를 조사해서 그림표예요. 동전을 100번 던지니까 앞면이 절반보다 좀 더 많이 나왔어요. 200번 던지니까는요 절반보다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요 충분히 키우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이 n번이 일어날 때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것을 RN이라고 두면은요 n이 하나씩 커지면 n분의 RN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이죠. 이 값은 수학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확률 P는요 n이 충분히 커지면은요 수학적 확률과 유사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충분히 크다는 게 여러분 10번이 될 수도 있고요. 500번, 1억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통계적 확률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수학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계적 확률 문제는요. 계산하시면 돼요. 2015년에 태어난 아이였을 때 2015년 전체이죠. 2015년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태어났을 확률이니까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건을 A라고 두면은요. PA 경기도에서 태어날 확률은요. 전체분의 경기도 인원수니까 438,420분의 113495 하면은요. 0.2588 이렇게 나가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는 0.26이 되겠죠. 네,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확률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표본공간 S보다는 사건은 부분공간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공집합은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요. 각식을 이렇게 나누면 결국 확률을 알고 싶으면은요. 각식을 나누면 돼요. 얼마예요? 1.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은 1. 그죠? 확률값이 1을 넘을 수는 없죠. 전체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특히 A가 S랑 같다면 1.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항상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전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전사건.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떻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공사건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빠져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나중에 나오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1 이상의 확률 1이죠. 나오는 눈의 수가 7 이상의 확률 없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흰 공 2개랑요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내겠대요. 네. 노란 공이 포함된 확률이에요. 여러분 노란 공이 포함되는 사건, 이거 사건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노란 공이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요 PA는 어떻게 돼요?
노란 공이 3개를 뽑는데 노란 공은 몇 개 있어요? 노란 공이 포함이 되는데요. 3개니까 흰 공 2개니까 노란 공 무조건 하나 뽑아야 되죠. 그래서 1이에요. 흰 공 3개가 나올 확률 B를요. 흰 공 3개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두면은요. P, B는 어떻게 돼요? 흰 공 3개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이걸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 프린트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